지식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시험 대비 문법 적중 예상 특강 강남 해커스에서 탭스 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적중 예상 특강 영상 보기 전에 강의 듣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여기에 들어가셔서 탭스 게시판 그리고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이번 3월 예상 적중 특강 문제 12개가 총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총 12개의 문제를요 제한 시간 6분 동안 딱 정해놓고 푸신 다음에 이 해설 강의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맞고 틀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필기를 해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지체하지 말고 저희 같이 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에서 ABCD를 보시고 사실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없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출제자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야 되는데 이 문제의 의도는 바로 수일치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수일치는요, 여러분 저희 현장 수강생들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표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다음과 같은 것들 한번 같이 쭉 써보면서 수일치에 대한 부분 한번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 B에서 이더리라는 부정대명사가 보이시게 됩니다. 부정대명사 이더리 보이시면요 여러분들은 바로 5어를 찾아주시면 되고 이때 5어를 찾는 이유는 뭐예요? 앞에 있는 게 A가 되고 뒤에 있는 것들이 B가 되기 때문에 이때 수일치를 어디다? B에다가 맞춰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더 dog에다만 맞추게 되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선택지에서 A, B, C, D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정답지가 실질적으로는 A랑 C 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C를 쓰려고 보니까 C는 has, have, PP 꼴인 현재 완료라고 배웠던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혹은 기간에 대한 표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줘야지만 그걸 힌트로 삼고 여러분들이 C를 찍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A랑 B랑 대화문에서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찍을 수 있는 힌트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께서 찍어주셔야 되는 정답은 A로 찍어주시면 되고 밑에 있는 여기 필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양자 택일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B에다만 수일치를 맞춰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뒤에 있는 B as well as A 꼴 2호 구문인데 이때는 다른 친구들은 다 B가 뒤편으로 밀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거 고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as well as인 경우에는 B에다가 수일치를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살짝 바뀌는 거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드릴게요. 다음 문제는 2번입니다.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에서 묻는 문제 유형이 뭐였냐면 얘는 비교 구문 정확하게 알고 있어? 라는 거 묻는 되게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우선은 비교를 이 문항 자체가 나한테 비교를 묻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는 than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than이라는 것이 쓰여 있으면 뭐뭐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대조군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than 때문에 이게 문형이 비교 구문에 관한 것을 나한테 묻나 봐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여러분들께서 it has a something powerful processo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비교 구문 powerful processor 이라는 더 강한 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께서는 more를 찍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much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much는요 여러분 셀 수 없는 명사 뒤에 쓰이는 그런 much 그런 거 말고 비교 구문에서 비교급 강조부사로 쓰이는 친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딱 5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 5가지도 이번 문제를 푸시면서 같이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much나 even, still, far, a lot 이 5가지인데요. 이 5가지는 여러분 당연히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두시고 이 표현들을 당연히 알고 비교급을 이렇게 쓴 다음에 비교급 앞에 강조부사 이 위치에 이 5가지 해당하는 것들을 넣어줘서 이 비교급 구문 자체를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에요. 3번은 여러분 ABCD 먼저 보셨으면 어떤 생각을 하셨어야 되냐면 조동사에 대해서 묻나 봐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는요 조동사가 맞고 이때 조동사는 출제 포인트가 항상 해석을 잘 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해석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해석이 되는지만 보시면 안 되고요. 뭐를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뉘앙스 파악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뉘앙스 파악을 제대로 할 줄 아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영역이 조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문제에서는 여러분 쭉 읽어보셨을 때 아마 해석상
might가 정답으로 찍힐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때 수업 시간에 했던 것까지 한 번 더 복습 한번 해보시면 may랑 might 같은 경우에 해석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맞추기로 했냐면 아마로 해석을 하기로 말을 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 아마라고 해석한다라는 부분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요, 저희가 문법적으로 이제 관용 표현들 좀 외워야 돼요 라고 말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may well이랑 그리고 may as well이 있습니다. 그래서 may well이나 may as well 같은 것들이 이제 지문에 갑자기 등장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는지 그거를 같이 볼 건데, may well 같은 경우에는요,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관용 구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똑같은 표현인데 may as well이 된 친구가 있어요. may as well은 뭐뭐 하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 관용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 있는 것까지 같이 필기 한번 잘 해보시고 저는 다음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에요. 4번 보시면 A, B, C, D 보기 먼저 보실 수 있으신데요. 뭐가 자꾸 눈에 자꾸 거슬리냐면 as가 계속 거슬리게 되죠. 그래서 as에 관한 것이면 출제 의도가 뭐겠다? 아, 원급 비교에 대한 문제가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때 팁은 as 사이에 어떤 문장의 형식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조금 더 집중하셔서 필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as 사이에는 총 4가지로만 들어올 수 있는데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 플러스 명사꼴 아니면 형용사 명사꼴, 이렇게 총 4가지가 올 수 있다는 거 잘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골라주실 거는 우선 정답은 D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콤마를 기준으로 so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앞에는 원인이 되고 뒤에는 결과가 되는 다른 문장인데 같이 합쳐놓은 접속사 so 역할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에서는 그것은 was as uncomfortable as it could be 해가지고 너무나도 불편했기 때문에 so I never get a good night sleep on it, 그 위에서요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 라는 문장이 되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콤마를 기준으로 앞에 D 완벽한 문장이 들어오고 뒤에 또 다른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D로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4번 문제에서 핵심은 as 원급이 문제로 나왔을 때 그 가운데 어떤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5번 보시면요, 보기를 먼저 보실 건데 until, although, unless, whether 이렇게 깔려 있는 걸 보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심지어 또 콤마를 기준으로 뒤에 주절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부사절 접속사가 나한테 나온 걸 보니까 이거 뭐다? 해석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우선요, 출제 의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사절 접속사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의 풀이 방법의 핵심은 해석을 해서 가장 적합한 접속사를 고른다라는 게 우리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A, B, C, D 보셨을 때 정답 although로 찍어주시면 되고, 이때 although는 해석이 뭐예요?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잘하셨고 이제 6번 풀러 가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6번 보시면 선지 먼저 보실 거예요. 선지 먼저 보시면 막 be, has been, ing 꼴 막 다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무슨 문제를 묻고 싶은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 복합적인 개념을 합쳐서 출제한 조금 어려운 유형이었어요. 무슨 유형이 섞여 있냐면 출제 의도를 보시면 어순, 그러니까 즉 스위치에 대한 것과 그리고 과거 완료에 대한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선은 빈칸 앞에 대열이 보이십니다. 대열은요, 여러분 잠시 저랑 같이 한번 필기 하나만 해봐요. 대열 다음에는요 항상 이 두 가지가 어순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뭐죠?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 동사 자리를 묻게 돼 있습니다. 이때 이 동사 자리를요 대열에 맞추시면 상당히 곤란하시고 뒤따르는 주어에다가 맞추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개념을 적용하셔서 there이 보이셨을 때 there 다음에 빈칸이 뚫려 있고 뒤에 있는 주어를 확인해 주시고 이 주어에 수일치를 해준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several reports 하셔가지고 몇몇 개의 보고서들이라는 복수 명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주어라서 여기에 수일치를 맞춘 동사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 아쉽게도 B밖에 확실하게 지워지는 게 B 말고는 없어요. B나 뭐 핑 아니면 뭐 헤드빈 이런 것도 다 그냥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개념을 사용해서 보기를 지웠는데 다 지워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뭔가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되거나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는요 여러분 콤마를 기준으로 뒤에 주절을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주절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시제가 조금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The company was forced 그 회사는요 강요받게 된 거예요. 뭘 강요하냐면 to recall its latest car model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자동차 모델을요 전량 회수하라는 것을 강요받게 되었다라는 문장으로 과거 시제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거 시제가 쓰여 있을 경우에는 과거 완료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벤트 1이 터지고요. 이벤트 2가 터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때 이벤트 1의 시제를 과거로 쓰게 되고 이벤트 2가 과거로 쓰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과거 완료를 쓰겠다라는 마음이면 여러분 죄송해요. 이벤트 1이랑 2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이벤트 1의 시제를 뭐로 바꿀 수 있다? 과거 완료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쭉 읽어보시면 브레이크 있잖아요. 자동차 브레이크가 자꾸 실패를 오작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벤트 1이고 그래서 이제 컴퍼니가 모든 차를 최근의 차를 다 전량 회수하게 됐다라는 이벤트 두 번째 가장 최근의 일이 과거 시점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앞선 이 종속설의 시제를 과거로 똑같이 써주시던가 아니면 과거 완료로 찍어 주셔야 되거든요. 과거 완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는 정답은 D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두 가지에 대한 같이 복합적인 유형이라는 거 같이 인지를 잘 한번 해보시고 과거 완료의 이 개념 복합적인 개념도 잘 이해를 하셔서 복습하시면서 한번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 개념 좀 잘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잠깐만 넘어가 볼까요?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여러분 너무너무 대표적인 문제고 너무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7번 꼭 하시기 전에 혹시 맞으셨으면 잘하셨고 아마 다 읽고 맞으셨을 수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별표를 꼭 치셔가지고 잘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문제 출제 의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형용사절 즉 관계절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꼴이 있는데 너 이거 못 찍을 거야 라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셨을 때 우선은 형용사절이라고 하면 두 가지 문장이 있고 두 가지 문장을 합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nd로 있고 똑같이 겹치는 명사를 하나를 대명사로 바꿔서 얘네를 잇는다 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 순서대로 가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두 합쳐진 지금 문장이라고 보이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콤마랑 콤마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조금 수식어구처럼 중요하지 않은 맥락이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장군들은요 보낸 거예요. 그들의 장병들을 어디로? 전쟁터로 보냈다라는 게 핵심 문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솔저가 어떤 솔저였냐면요 라는 설명으로 이제 덧붙여주는 이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큰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돌아와서 이렇게 두 문장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nd로 이 두 문장을 엮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거 뭐 하셔야 되는 거냐면 복합적으로 같이 겹치는 공통의 명사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their soldiers라는 명사 하나 보이시고 두 번째 뭐 보이세요? their soldiers라는 명사 또 보이십니다. 얘네 둘이 겹치는구나. 그럼 뭐 해야 된다? 여기 하나를 대명사로 바꿔주시면 돼요. many of them이겠죠. 그들 중에 대다수는 이라는 뜻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바꾼 이 대명사와 앞에 있는 and를 같이 합쳐주시면서 어떤 식으로 써주시면 되냐면 이 자리가 뭐예요 지금? 목적격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whom을 써주시면 됩니다. whom을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unaware of the danger they face 그들이 마주한 그 위험을 잘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장병들이 가라 해서 갔는데 그들 중 대다수는요 배틀이 뭔지 막 전쟁이 뭔지 전혀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얼마나 위험할지 모르고 그냥 가라니까 그냥 간 거야 대다수가. 그래서 그런 해석이에요.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앞에 있는 of랑 뒤에 있는 whom 같이 바꾸셔서 정답은 of whom으로 찍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쭉 넘어가셔도 상관없는데 한 번만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형용사절이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있는 선행사 이 명사의 쓰임에 따라서 뒤에 따르는 형용사 구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풀어드린 이 방식 그대로 이 스텝을 잘 밟아가면서 아 이렇게 옷매고 쭌매졌구나, 이렇게 엔드로 엮이고 풀어졌구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드릴게요. 네, 다음 문제 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ABCD 보셨으면 무슨 생각 드세요? information이라는 생각 드시면 안 되고 information 해석하시고 아 이거 정보 쉽게 나왔네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하셔야 되냐면 출제 의도가 명관대구나 라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명관대 출제 방식은 매우 정해져 있죠. 기본 명사표를 좀 같이 그려보시면서 복습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우선 한번 볼게요. 기본 명사, 명사는 noun이라고 해서 n으로 표기할 거예요. 명사라는 뜻이죠. 이 명사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아무 것에나 다 붙일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이에요, 명사는. 근데 명사는 딱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셀 수 있는 명사 해가지고 이렇게 C라고 적어보세요. 얘는 셀 수 있는 countable noun이라는 표현으로 countable 셀 수 있고 하나는 UC라고 적을 건데 UC는 뭐예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 같은 거 아니면 사하라 사막의 모래 알갱이 같은 거는 셀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눠져요.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셀 수 있는 거랑 없는 거. 그럼 셀 수 있는 거는 또 나눠질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질 수 있냐면 하나, 두 개 셀래 아니면 복수로 셀래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 셀 수 없는 것들은 또 셀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오지 못한다라는 개념이 있겠죠. 위에 셀 수 있는 친구는 하나면 뭐예요? 어나 아니면 언을 붙이시게 되고 여러 개면 s나 이 s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형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표를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8번에서 핵심적으로 나왔던 이 noun, 명사가 뭐냐면 정보라는 명사예요. 이 정보는 여러분 명사긴 한데 이름이니까 C예요, UC예요?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어요? 아 얘는 셀 수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러한 것들을 관사라고 부르는데 관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복수형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복수형 또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언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D로 찍어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게 간단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지 않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 괜찮아요. 뭘 외우시면 돼요? 이거 공부하시면 돼요. 아 명사는 두 개로 나눠지고 이때 이렇게 분포가 또 될 수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올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관사 같은 것들이 쓰일 수 없구나. 제대로 아시고 정리하셔서 접근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 풀어드릴게요. 9번입니다. 여러분 9번 보실 건데 보기를 먼저 보시면 IMG 꼴도 막 보이시고 그리고 PP 꼴도 보이셔서 아 뭐 능동인가 수동인가 아니면 분사 구문인가 막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9번 푸실 때 무슨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 되냐면 아 이거 혹시 해석을 통해서 능수 판단을 조금 해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유는요 콤마를 기준으로 뒤에 어떤 것들이 나와요? 주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절이 나온다는 것은 주절에 주어가 이 전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될 경향이 매우 높거든요.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였냐면 분사 구문이었어요. 분사 구문의 핵심 풀이 방향은 뭐냐면 주어의 능수동을 판단을 잘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콤마 기준 뒤에 주절에 주어가 뭐예요? The skyscrapers. skyscraper는 뭐냐면 고층 빌딩이에요. 초고층 빌딩. 고층 빌딩. 초고층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초고층 빌딩들은 skyscrape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skyscraper들은요 engineered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어지는 건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수동으로 해석이 되시기 때문에 PP꼴 써주셔야 돼서 정답은 D로 engineered로 찍어주시면 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분사 구문에서 이런 식으로 A나 B처럼 be engineered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분사 구문에서 여러분 수동으로 만약에 해석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앞에 부분이 물론 여러분 빙 PP 막 이런 것들 보이실 거예요. 빙 PP 이렇게 있고 또 하나 또 다른 거 뭐 있냐면 having been PP라는 꼴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분사 구분의 법칙이 뭐가 있냐면 앞에 being으로 나왔을 경우 being을 생략한다라는 법칙이 있고 하나 더 having been도 앞에 나왔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이실 수 있는 거는 PP만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수동으로 해석이 됐을 경우. 그래서 요 지금 문제 적용을 해보시면 콤마 기준 주어에 이 skyscraper라는 초고층 빌딩이라는 것은 engineered 이제 공학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빌딩이 뭐 갑자기 뭐 스스로 막 벽돌을 막 쌓으면서 자기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수동으로 해석된다는 걸 아셨으면 이때는 being PP가 되던 having PP가 되던 결과적으로 PP꼴밖에 안 남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하시면 정답은 바로 D로 찍고 넘어가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까지 한번 같이 챙겨서 꼭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10번 문제입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A, B, C, D 먼저 보셨을 때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 interested in 가지고 자꾸 노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 잠깐 해보시면 돼요. 문제 출제 의도는 뭐냐면 형용사의 쓰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형용사에서 가끔 생략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온 거였냐면 깨끗한 맑은 정신의학 저널인가 봐요. 이런 저널에서 is marketed 이거를 되게 홍보를 했대. 판촉 행사를 했대. 홍보를 했네. 누구한테요?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들과 그리고 and those 하면서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길게 해서 얘를 수식할 건가 봐요. 그래서 원래 뭐냐면 선행사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 해가지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이요 절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절 이거 아까 본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형용사 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 those 그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인 서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인 역할을 하는 관계절, 형용사절로 부르는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략되는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행사 nose가 있고 주격 관계 대명사 이런 것들이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주격 관계 대명사인 those니까 who를 쓰시게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those는 이제 복수잖아요. 그래서 비동사로 are를 써주시게 되고 뒤에 interested in 이런 식으로 문장이 진행이 돼서 이 문장 전체가 앞에 있는 선행사인 those를 수식해 주시게 되는데 이때 who are 요게요 생략이 매번 가능하다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who are이 생략돼 버리면 정답은 뭐로 찍게 됩니까? those 다음에 바로 뒤에 마치 분사구문인 것처럼 those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mental health 이런 식으로 정신 건강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는 those 사람들이요. 이렇게 문장 전체가 따라와서 해석해주는 이 형태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형용사절에서요 가끔 이렇게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같이 나왔을 경우 얘네가 세트로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드릴게요. 11번입니다. 11번 보시기 전에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표현 be 플러스 interested in 이렇게 다음에 A 나오는 경우에는 A에 흥미가 있는 이라는 뜻으로 알아주시면 되죠. 그렇죠? interested 다음에 무조건 in이 나와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이에요. 11번 넘어오시면 이제 파트 3에 해당하는 장문이 나오게 되는데 A, B, C, D 먼저 쭉 읽어보셨을 때 우선 여기에서 출제 의도가 뭐였냐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오형식 쓰임 알아 정도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정답으로 보시면 정답은 우선 C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정답이 C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have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는 이 have요. have 너무너무 유명한 탭스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오형식 대표 동사예요. 그래서 이 have는 제가 이렇게 문장을 나눠놨는데 이게 지금 한 문장입니다. 오형식에서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게 오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오형식에서 항상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요. 목적격 보어를 엄청나게 물어보게 됩니다. 목적격 보어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해석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해석을 어디다 하냐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성을 따져서 목적어가 하는 능동이면 ing나 루트 벌브 같은 거를 쓰게 되고 루트 벌브는 동사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동사 원형이나 동명사꼴을 쓰게 되고 아니면 수동으로 해석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PP꼴로밖에 찍을 수 없다.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만드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 have, that, extend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문맥상 쭉 읽어보다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시
대명사인 that 그것이 뭔지를 좀 보시면 돼요. 그 that이 뭐냐면요. 바로 A가 말했던 체크 아웃 여기입니다. 제가 지금 굿모닝 제가 오늘 떠났는데요. 짐 싸서 나갔는데 체크아웃 시간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그 that 그것이 여기 말하는 지금 체크아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is it possible to have that 그래서 그 체크아웃 시간을요 갖는 겁니다. have 하는 거니까 갖는 건데 어떻게 가질 거냐면요. 얘가 늘어나게 되는 수동인 거죠. 갑자기 체크아웃 시간이 어떻게 자기가 막 스스로 막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동이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찍어주실 정답이 extended밖에 없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형식 다시 한 번만 랩업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오형식의 대표 동사로 have가 나왔고 이때 have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올 건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고 이때 뭐다? 능수동 판단을 잘 하는 게 그 해석이 거기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까지 잘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되게 쉽게 이 that이라는 부분이 앞에 있는 체크아웃이었으므로 이 체크아웃은 사람들이 이제 조정을 해서 그때 늦게 나가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정답을 PP꼴인 extended 연장된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C번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A, B, C, D 이제 장문 쭉 나와 있는데 아마 쭉쭉 읽어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풀어 막 고민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이 문제에서 정답은 뭐냐면 우선 출제 의도는 자타동사 구분할 수 있어? 그리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런 꼴 있는데 이런 거 볼 수 있어? 였습니다. 정답은요. C로 찍어주시면 되고 이때 여러분 여기요. 여기 좀 이상하죠? R 다음에 expose 다음에 expose는 항상 to랑 같이 쓰이는 앤데 to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잘 기억을 해서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expose는 항상 to랑 같이 쓰이는 친구로 뭐뭐에 노출되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 얘가요 수동태로 바뀔 경우 수동태가 될 경우에는 항상 be exposed 한 다음에 to까지 같이 데리고 다니는 동사구라고 부르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얘는 항상 to를 같이 데리고만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아까 앞에 문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be interested in처럼 그 in을 꼭 데리고 다니잖아요. at 막 이런 거 안 쓰고. 근데 그런 같은 느낌으로 exposed는 항상 to를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정답은 여기 to가 빠져서 to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총 12문제 3월 탭스 적중 특강으로 한번 만나 뵙게 되었는데 여러분 요즘 날씨 다시 좀 따뜻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보온에 신경 쓰시면서요. 시험 문제, 시험 대비 한번 해보시고 저희 오늘 12문제 풀어드렸잖아요. 12문제 푸시면서 제가 필기해드렸던 거 아니면 핵심적이라고 말했던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잘 하셔서 정리하셔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강남 해커스 탭스 문법 다니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